포항자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직결된 소방 설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덕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인 협약서를 받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의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올 들어 경북에서만 벌써 3번째 벌어진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방적인 내용의 협약서를 받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언론 제보까지 금지해 놓았는데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갑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달산면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과정의 분진과 소음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롭다는 생각을 하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거이 다 찍어요. 다섯 개월은 내 혼자 독분장에 있나. 그래 찍어주죠.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이 마을별로 이장과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들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꼴의 일시 지원금과 매년 700만 원씩의 마을 발전기금을 주는 대신 환경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는 물론 언론에 제보하는 것조차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또 회사 측이 주민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서 자체를 외부의 비밀로 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주민의 피해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계약서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 협약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회사 측은 최소한의 법적 담보 장치일 뿐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는 문구 자체가 좀 갑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소음이 난다고 너가 입도 끄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법조계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처럼 설사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해 주었더라도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협약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영덕군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신일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스코이호 인양을 추진했던 신일해양기술과 관련 가상화폐를 판매해온 신일그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투자자들 상대로 한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신일그룹은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함선인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상화폐를 판매했고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로 주가도 급등락하며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교육감 출마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 4명에게 선거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2,6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255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축 피해 두수는 경주 5만 천여 마리, 포항 2,900마리 등 닭과 돼지 49만 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602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경북 동해안 4개 시군 21개 양식장에서 넙치 등 14만 3천여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긴급 예산 100억 8천여만 원을 농수산물 피해 예방과 폭염 쉼터, 냉방비 지원 등의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마감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예산을 보면 1차로 과학기술 분야나 신규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SOC 예산도 대폭 삭감돼 내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애초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년 국비 예산은 5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1차로 반영된 금액은 3조 3천억 원. 건의액의 62%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포항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과학기술 R&D, 지진방재연구원 같은 전략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OC 분야는 동해선, 중부 내륙철도 등 시급한 5개 사업의 예산 3분의 1이 이미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재정특별보좌관을 중앙에 상주시키고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남이 과거에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적게 받았던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 한 60%가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가 정부 자체가 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공을 내년 예산 정부안은 이달 말 확정돼 9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3개월 남짓한 예산 확보 2차전이 시작됩니다. 경북 예산은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나곤 했지만 여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담고 그다음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금년도 전체 예산이 7% 이상. 정부 정책에 맞는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정부는 예산을 주고 싶어도 경북 지역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정책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의 최종 국비 목표액은 10조 3천억. 지난해보다 10%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기대 세수 1조 8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무산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조 2천억 원과 지원금 3천억 원 등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했듯이 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환호동 대동빌라에 대한 철거를 시작으로 재건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입주민들은 빌라를 담보로 금융권에 설정된 근저당을 스스로 해지하고 재건축 추진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대동빌라는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LH 참여형 주택정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다른 피해 건축물의 재건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안이 허술한 새마을 금고가 또 강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1분 만에 45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새마을 금고를 노린 강도 사건만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 금고 앞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더위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흉기를 꺼내 은행 직원을 위협하더니 돈을 빼앗아 은행을 빠져나옵니다. 범인은 약 1분 만에 범행을 마친 후 새마을 금고 바로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남녀 직원 6명과 은행 고객까지 있었지만 흉기를 든 범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 쪽 앉아있다가 강도인지 알고 뛰어들어갔는데 칼 들어가 내가 못 들렀어. 다시 전화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차 타고 나를 못 잡았어. 은행 안엔 청원 경찰이 없었고 경찰도 범인이 사라지고 3, 4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용의자 도주로 방향을 일단 확인 중에 있고요. 동일수법 평가자가 동일수법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행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 새마을 금고가 털렸습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새마을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걸 시작으로 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6월에는 경북 영천에서, 7월에는 경북 영주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소규모 점포여서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청원경찰이나 보안 요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시설이라든지 경찰과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서민 금융을 표방하며 무작정 지점만 늘리기에 앞서 신뢰할 만한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진능호가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라고 밝혀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진능호가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부터 포항 신항에 입항해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된 선박으로 정부가 납포, 검색, 억류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노인 2,000명에게 인당 1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쿨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도내 시군에 10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이나 건강음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새마을회도 폭염으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고속버스 터미널과 형산 로터리 등 시내 무더위 쉼터 10곳에서 생수 6,000병을 무료로 나눠주는 얼음물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추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주를 제외하고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포항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입추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크게 덥게 느껴지진 않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휴가철 바다로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주말로 가면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